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분데스리가의 두 번째 매치데이가 끝난 후 바이에른, 유니온, 레버쿠젠, 볼프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가 모두 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분리뉴스에서는 분데스리가 팀들의 전술을 요약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조슈아 키미히와 레온 고레츠카의 더블 식스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솔직히 두 선수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기대했었는데요. 때때로 두 선수의 몸짓을 보면 더 이상 함께 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는 디펜딩 챔피언이 아이디어와 비전이 부족했던 긴 시간 동안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고레츠카의 박스 투 박스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키미의 위험 감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브리는 10번 자리에서 부상을 당한 자말 무시알라를 대신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나브리의 적절한 패스는 펠릭스 우두카이의 자책골로 이어지는 시퀀스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키미히가 마침내 중거리 슛을 시도했고 핸드볼 페널티킥을 얻어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에서 가장 강력한 데뷔전을 치른 코만은 케인을 2번이나 풀어주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하며 세 번째 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마법의 손길이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해외 매체 평가를 보면 2골을 득점한 케인은 높지만 아쉽게도 김민재의 평가는 낮네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바이에른이 케인에게 최소 8,500만 파운드를 지불한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타고난 골잡이인 케인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켰고 엄청난 움직임과 실행력으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은 그의 가장 큰 도전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2번이나 골망을 가른 그는 페널티킥과 데이비스의 크로스를 성공시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위해 필요한 순간에 그라운드를 누비며 커버했습니다. 독일 포커스에서는 헤드라인에서부터 수비를 비판하네요. 바이에른의 더비 승리에서 빛나는 케인 2명의 수비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여기서 2명의 수비는 김민재와 마즈라위 선수입니다. 지난주 브레멘에서 분데스리가 첫 골을 넣은 그는 곧 바로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페널티킥을 아우크스부르크 골문 중앙으로 밀어넣어 2대0을 만드는 멋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선수답게 그는 공을 골문 안으로 집어넣어 3대0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패스게임에서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이 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키커의 평점도 평점이 낮네요. 2골의 케인은 2점으로 양팀 최고점을 받았고 김민재는 팀 내 최하점 그룹에 묶여있네요. 김민재에 대한 평가는 관대합니다. 그는 압박이 없는 자기 진영에서 위험한 상황에 3번이나 공을 내줬습니다. 그는 볼을 훨씬 더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공격수들이 무력해 보였고 심지어 해리 케인 자신도 때때로 정체된 것처럼 보였던 경기에서도 케인은 여전히 자신의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후반 초반에 기회를 잡았다면 해트트릭을 달성할 수도 있었지만 케인은 중앙에서 자신감 넘치는 페널티킥으로 첫 번째 골을 데이비스와 함께 환상적인 돌파로 두 번째 골을 넣으며 여전히 멋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케인이 박스 안에서 스스로를 찾아내는 능력은 환상적이지만 바이에른 시스템에는 여전히 윙백과 미드필더가 케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빈틈이 있어 케인이 받은 유일한 도움은 윙백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비는 흥미로웠습니다.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했고 아우크스부르크의 위협이 부족했지만 이는 대부분 미드필드 선수들을 포함한 그룹 전체에 기인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백포의 경기력은 흔들렸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김민재, 다요트 우파메카노, 데이비스는 공수에서 모두 엉성한 모습을 보였지만 누세르 마즈라우이는 수비에서 우아하고 공격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완승을 거둔 후 해리 케인은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였다고 했고 토마스 투엘 감독 또한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결과에 만족합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보입니다. 경기 초반에는 우리가 충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자책골과 페널티킥으로 상황을 풀어야 했습니다.
그 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탄탄한 플레이를 펼치며 자신감을 키웠어요. 아쉽게도 한 골을 내줬지만 긍정적인 면만 봐야 합니다. 승리가 중요하니까요. 시즌 첫 홈경기에서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고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3분의 1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훌륭한 자질이 있습니다. 팀원들 간의 케미스트리가 정말 좋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신없고 신나는 몇 주였습니다. 모두 긍정적입니다. 해리 케인은 분데스리가 첫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은 세 번째 FC 바이에른 선수로 이전에는 구스타프 융과 아돌포 발렌시아만이 기록한 바 있습니다. 팬들은 경기력에 아쉬움을 표했고 김민재에 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많았습니다. 바이에른이 코너킥에서 득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누군가 비디오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바이에른처럼 매 경기 많은 코너킥을 만들어내고도 한 번도 득점하지 못하는 팀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마티스 텔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는 양말을 벗고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부지런했고 어린 선수에게 보기 좋은 모습이었죠. 게다가 밀러는 평소처럼 활기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압박을 가했습니다. 여전히 바이에른이 상대 페널티 박스 지역에서 압박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후반전에 밀러와 나머지 교체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다소 바뀌었습니다. 비로 인해 경기가 다소 엉성해졌을 수도 있지만 바이에른은 좋은 상황을 몇 차례 만들어냈지만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새로운 얼굴들이 합류한 새 시즌이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이오트 우파메카노는 오늘 매우 견고했고 패스가 엉성하지 않았으며 단연 최고의 수비수였습니다. 김민재는 때때로 패스가 엉성했지만 여전히 매우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볼 리커버리 능력은 미쳤다. 김민재 선수가 들어오고 바이에른 민헤는 실점을 멈췄습니다. 경합에서는 매우 강하지만 패스가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몇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매우 훌륭하지만 그는 적응을 하는 중이고 점프력의 높이는 놀랍습니다. 수비에서 문제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우파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고 이는 라이머가 리베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김민재도 흔들렸어요. 패스도 좋지 않네요. 데리흐트는 부상에서 돌아와 컨디션을 회복할 거고 김민재는 새 팀에 적응하는 중이고 우파는 가끔 실수를 하긴 하지만 페이스가 좋아질 거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리버풀과 이적절이 돌았던 선수에게 맨유 또한 관심을 갖고 접근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맨유의 스콧 맥토미니의 임대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언 그라벤베르흐와의 임대 스왑 계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맨유와 리버풀은 바이에른이 그의 이적을 허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적 시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